재밌는 자연학교 초대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그동안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정말 네. 네, 너무 더웠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구과제 심사가 있어가지고 좀 바쁘게 과제 진행을 했고,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오프닝 멘트로 기후 위기를 넘어가는 상상력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그쵸. 하셨잖아요. 네. 너무 감동적인데 어제 그 건축공간연구원 김용국 박사님이 진행하시는 정원도시 정책 포럼을 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많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와서 우리가 모두 정원도시로 가겠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원도시가 각광받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기후변화가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자유 박사님 전공이 굉장히 이 미래지향적인 전공이었어요. 결국.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각광받는 네. 정원 도시네요. 지금. 대전 세종도 더웠죠, 선생님. 네, 굉장히 더웠죠. 그래도 세종은 그래도 만들 때부터 녹지율이 굉장히 다른 평균 도시들보다 한 5-6배 좀 높게 만든 네. 그런 곳이라서 이렇게 좀 유효 공간들이라던가 도시의 밀도가 좀 낮은 곳이라서 그래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들이 좀 불고 바람길이 굉장히 좀 살아있더라고요. 바람길이 살아있다고. 네. 그렇게 표현한 멋지네요. 바람길이 네. 살아있다. 이 정원도시가 이 바람길이 살아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기후온난화가 정말 그동안은 여름이 원래 덥지 10년 전에도 더웠다가 다시 괜찮아졌다 이렇게 주변에서 우기던 제 친구들이 올여름엔 아무도 그런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 진짜 뭐가 좀 이상하다. 네. 이렇게 계속 더워지는 건가 다들 네. 심각성을 느꼈을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올해는 너무 더운 여름이었는데 또 이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네. 올해가 가장 시원했을 겁니다. 나오시는 선생님들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기온을 낮추는 녹지의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온을 낮추는 녹지의 효과. 근데 이렇게 저희 생각할 때 녹지 하면은 막 정원도 넓게 있거나 공원도 넓게 있고 북한산 정도가 옆에 있고 이래야 녹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무가 일단 어떤 역할을 하길래 도시의 기온을 낮춰주는가부터 차근차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북한산만큼 큰 스케일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게 다 갖춰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작은 스케일로 나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네. 먼저 나뭇잎이 자기가 살아가기 위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합성, 호흡작용, 증상작용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광합성은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호흡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내뿜는 그 광합성과 연결된 작용이고요. 그리고 증산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다 쓴 다음에 그걸 잎을 통해서 다시 내보내는데 이때 조금 공기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몰랐네요, 제가. 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로 흡수한 물을 다 네. 마시고 남은 물은 잎을 통해서 밖으로 수분을 내보내는 거네요. 보통 이 잎의 뒷면을 보면 작은 기공들이 있어요. 네.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온도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그늘 효과도 있고 또 지면도 반사열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그런 반사열도 저감해주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면 나무가 이런 광합성 호흡 증산작용을 하면서 특히 증산작용에서 좀 주변을 서늘하게 해준다고 하면 이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인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네,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숲을 가보면 시원하다 이런 느낌들을 드시잖아요. 네. 뜨거운 한낮에 숲과 숲이 없는 이런 도시에서 온도가 얼마 정도 차이 날 것 같으세요? 한 1도?
네, 비슷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2도, 예, 2도 차이가 나거든요. 2도씩이나 차이가 네. 나요. 근데 이게 2도, 기온 2도 차이가 한여름에 얼마나 차이 날까 그럼요. 생각할 수 있으시잖아요. 왜요? 34도하고 32도는 정말 아, 달랐습니다. 그렇죠. 정말 다르죠. 근데 이거를 표면 온도로 생각해 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낮에 한 37도 되는 때를 기준으로 실험을 해보면 그 도로 한가운데 있잖아요. 거기 표면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인도, 네. 이 인도는 그렇게까지 덥진 않잖아요. 네. 거기에 나무도 있고 벽면 녹화도 있고 작은 그 녹지들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다닐 때 그렇게 더워지진 않는데 이거를 그 열 화상 카메라 있죠. 네. 그걸로 이렇게 찝어 보면 도로 한가운데는 정말 빨갛게 불타오르는 빨간 불이고 사람들이 다니는 녹지는 초록색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네. 그게 1도, 2도 차이가 아니라 뭐 한 그렇죠. 15도까지도 차이 나겠네요. 도로는 네. 50도, 여기는 뭐 32도, 네네네. 이런 18도 네.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더운 그 볕을 받고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온도가 40도 정도 될 때 이렇게 사람의 얼굴도 40도까지 올라가지만 네. 숲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몸을 식히면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네. 이걸 열 스트레스 지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네. 이 차이가 열 스트레스 지수로는 더 크게 차이가 나서 한 16.5% 정도 좀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숲이라고 부를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고 사실 가로수가 이렇게 졸졸이 서 있는 정도? 그 정도에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작은 자투리 땅에도 나무를 심으면 효과가 있는 건가요? 한두 네. 그루 심어도? 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큰 나무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작은 녹지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미세한 바람, 온도 저감, 습도 조절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도 중요하고요. 이게 큰 나무도 중요하지만 이걸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림숲과 다른 도시 안에 이런 숲을 보고 도시숲이라는 말을 쓰는데 도시숲. 네. 이 도시숲은 한 그루의 이상의 나무만 있으면 이것을 도시숲이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뭐 공원이든 가로수든 아파트 조경이든 옥상 정원이든 모두 다 그 도시숲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되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라도 이게 녹화가 되면 우리에게 온도상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조금 구석구석 찾아서 녹화를 나무를 좀 하는 게 심는. 중요하죠. 아, 이게 좀 이해가 되는 게 막 더운데 무슨 산을 가 하지만은 나무들 있는데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숲에 들어가면은 시원하니까 네. 괜찮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전 사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다가 나무가 이렇게 두세 그루 서 있는데 옆에 있으면 시원할 때가 있어요. 저 그게 그냥 제 기분이나 그냥 저만의 오버라고 생각했는데 야, 이 나무 두세 그루 있는 걸로 시원하다니 하고 그냥 네. 제가 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그런 네.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나무가 그렇죠. 한두 그루가 네. 서 있다 해도. 기온 차로 보면 뭐 1, 2도지만 네. 이게 표면 온도로 보면 훨씬 크고 그걸 열 스트레스 지수로 보면 더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도 도시 숲이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면적이 좁더라도 도시 숲이 많은 게 더 중요하겠어요. 네. 뭐 서울은 큰 산들이 많으니까 사실 녹지율이 높다 하지만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나무가 없으면은 그 효과가 적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 굉장히 저희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어떤 전체적인 면적보다는 네. 우리 생활권에서 얼마나 녹지가 가깝고 많느냐 이걸 좀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1인당 생활권 녹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제 기준과 우리나라 수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국제 기준으로서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9제곱미터 정도를 1인당 녹지 비율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11.5%입니다. 국제 기준보다는 높은 거죠. 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뭐 다 숲을 1인당 1m에서 1m 폭에 11m 정도의 녹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숲 금수저들인데 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우리 국토 면적에서 도시 면적이 16.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도시 면적에서 녹지 면적은 생활권 녹지 면적은 0.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넓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90%가 다 도시 지역에 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네. 보이는 라디오에 띄우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서자율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오셨습니다. 한눈에 해결이 되네요. 한눈에 네. 이해가 되네요. 인구들은 모두 90%가 도시 지역에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이 16.7%에 다 밀집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공유되는 생활권 녹지가 0.5%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우리는 흑수저기 때문에 녹지를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자투리 공간마다 녹지를. 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에서 서자율 선생님과 한 그루 나무와 숲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무더위에 기후 온난화 시대에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꼭 가봐야 할 정원과 숲이 궁금하다. 그러면 샵 0999로 문자 주세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국립수목원은 네. 포천에 있고요. 광릉 옆에 있고요. 그리고 세종에도 국립수목원이 있는데 네. 네, 세종에 있는 국립수목원은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네, 한 번들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네네. 포천에 있는 거는 국립수목원. 그럼 지금 이 광릉수목원도 그냥 국립수목원인가요? 네, 원래 국립수목원이라는 이름은 광릉수목원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고 네. 요즘 최근에 지역마다 국립에서 만든 수목원들이 생겨나면서 네, 국립, 세종수목원 또 뭐 지금 새만금수목원 또 백두대간수목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국립수목원들이 네, 있는 산림청에서 거네요. 만든 네. 산림청이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렇죠. 네, 아까 1부에서 나무가 한 그루만 있어도 도시 숲이다. 이 도시 숲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더위를 피해서 우리가 숲이나 수목원을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숲이 있을까요? 네. 오늘 퀴즈에서 말씀해 주신 이 국립수목원에 네. 괜찮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언제 어딜 가나 숲은 굉장히 좋은데 특별한 체험으로 여름밤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국립수목원에서 열리는 야간 특별 전시인데요. 제목이 여름밤 광릉숲 썸머블룸 달빛 아래 화려한 초대입니다. 썸머블룸 하면은 네. 그 막 피어나는 게 여름에 피어난 그런 느낌인데 달빛 아래 네. 화려한 초대. 그러면 밤에 수목원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특별하게 기간을 정해서 네. 오늘부터 3일간 31일까지 밤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개장을 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포천 국립수목원 열대식물자원연구센터에서 열리고요. 이게 추첨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내년이나 다음 프로그램 꼭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광릉숲 여름밤 트레킹 있고요. 여름밤 트레킹. 예, 산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대 수련 야간 개화. 그래서 수련이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련이 꽃 수련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밤하늘의 별 관람하기. 네. 그리고 나만의 숲의 향기 만들기 해서 어떤 퍼퓸 샤시에를 만드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숲에서 나 이 향이 참 좋았어 하면 그 비슷한 향을 만들어 보는 건가요, 여기서? 예, 여기에서 그 화장품 회사와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인데요. 네. 숲의 향기들 자연 재료를 이용해서 향기 주머니를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마감이 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은데. 네, 경쟁이. 일단 저는 밤에 가서 국립수목원을 걸을 수 있다. 야간 트레킹을 할 수 있다. 한밤중에. 이게 진짜 좋을 것 같고요. 보통 때 밤에 못 들어가지 않나요, 수목원? 네, 그 폐장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한밤중에 핀 열대 수련을 보는 거고. 네. 빅토리아 수련. 그 밤하늘의 별 관람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서 별자리도 가르쳐 주시고 망원경도 있고 그런 걸까요? 네, 아마도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그 도시 속에서 보지 못하는 별들도 많이 관찰될 겁니다. 네. 아, 그렇네. 이게 주변에 불빛이 많으면 별이 안 보이니까 네. 이 광릉 숲, 그 국립수목원 숲으로 들어가면은 보이는 별들이 훨씬 더 많겠네요. 네. 숲의 향기 만들기 이것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 3898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국립수목원 인원 제한이 있던데 신청하면 갈 수 있나요? 아, 이 프로그램은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어서 네. 마감이 되었고 쓸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입장하는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수를 받기 때문에 아마 입장 제한 없이 그 일반 관람은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일반 관람은 충분히 가능하시고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여름밤 트레킹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동안 하는 이건 하루에 40명이라고 돼 있는데 열대식물 자원 연구센터에서 하는 네. 하루에 40명. 이거는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겠네요. 네,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산림욕, 수목원 해설, 숲문화학교, 식물교육, 생물종 탐사 이런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필요한 기간에 자주 들어가 보시고 신청하시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림청에서 국립수목원을 검색해가지고 모든 국립수목원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를 찾아보고 가까운 데나 여행 갈 만한 데를 찾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포천 국립수목원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여러분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자유 박사님이 그 열대온실 주변에서 포토존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교육 프로그램 퍼퓸 만드는 열대온실 교육 프로그램은 뭔지 사진 자료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 아마 이 사진 자료들이 같이 뜰 겁니다. 이야기 나누는 동안. 자, 이 광릉 수목원 예전에는 지금은 국립수목원 이 참가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산책만 해도 좋은데 야간에 가서 야간 트레킹 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건데 향수까지 만들고 별 관찰을 하고 진짜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원만 딱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좀 미리 가서 포천에서 좀 주변에서 뭘 보다가 야간 산행을 한다 하면은 야간 그 수목원에 들어간다 하면은 더 즐길 거리는 뭐가 있을까요? 이 국립수목원 주변에. 이 국립수목원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어서 이 안에서 즐길 것들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국립수목원이 이게 면적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 안에 산림박물관도 있고 온실도 있고 여러 가지 테마의 전문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특징으로 대통령 기념 식수가 모든 역대 대통령의 식수가 다 있어요. 우리가 이 식모기를 만들고 얼마나 이 식수에 깊은 국가적 관심을 가졌는가가 거기서 드러나네요. 그래서 그것도 참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념물이다. 그러네요. 좋네요. 막 동상을 좋습니다. 세운 것보다 대통령마다 기념 식수를 한 나무들이 있는 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은 이게 많이 여러 지역에 있었는데 많이 없을 때 포켓몬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포켓몬 잡으러 갔습니다. 저희 포켓몬 잡으러 몇 번 돌아다녔는데 조카랑 진짜 신기하던데 이 국립수목원에서 포켓몬이 나왔으면 더 신비로웠을 것 같아요. 숲속에서 진짜. 정말 어떤 그 숲속의 동물이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얼마나 좋았을까 애들이. 이게 포켓몬도 포켓몬이지만 진짜 생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기관이자 여기가 식물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식물 생태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나오는 연구물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숲, 국립수목원. 이 광릉숲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게 왜 광릉이었을까요, 선생님?
이게 광릉 조선시대의 세조와 정의왕후의 릉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그 릉의 주변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왕실림이었습니다. 아. 지금은 지금 광릉하고 국립수목원하고 별도의 이렇게 입구가 되어 있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우리가 왜 광릉숲이라고 불렀냐면 그 광릉하고 같이 있었던 뒤 배경이 되는 숲이라서 광릉숲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조선 시대에는 네. 왕실에서 관리하던 네. 숲이었다. 네. 대통령 역대 대통령 분들이 여기서 다 기념 식수하는 거랑 관련이 있네요. 네. 왕실에서 관리하던 숲이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한 1400년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수목원으로 개원한 건 1980년대. 우리나라 네. 한참 이렇게 산림 산업을 많이 키울 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물종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오호. 그래요. 이게 왕릉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에서 막 마음대로 벌채하거나 이런 걸 좀 사람들이 삼가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이면 단위 면적당 다양한 네. 생태종이 있는 거죠, 여기. 네. 그럼 여기에 가서 저희가 그 다양한 생태종 중에서 어떤 동식물을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가면은 이거를 청취자분들께 이거를 좀 눈여겨보세요 하고 추천해 주시고 싶은 게 있다면요. 사실 너무 희귀하고 중요한 종이 많아서 아. 뭘 추천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다행히도 그 국립수목원에서 매달 우리 정원 식물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십니다. 아, 네, 그럼 매달 네. 우리 정원 식물 해서 이 네. 홈페이지에 가면 선정해서 추천해 주시는 네. 게 있다고요. 네, 오. 그런데 8월의 식물이 뭐냐면 이 청량한 보라 색깔의 부채 붓꽃입니다. 네. 혹시 그 붓꽃이 왜 붓꽃인 줄 아세요? 제가 잘 모릅니다. 붓꽃만이 네. 아니라 총체적으로 아, 잘 네네네. 모릅니다. 모르셔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 꽃봉오리가 네.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시죠? 음. 먹을 잔뜩 먹으면 붓같이 생겨서 아. 붓꽃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는 노랑붓꽃, 솔붓꽃 이런 종류가 자생종으로 한 20여 종이 있고요. 우리가 붓꽃을 모르는 분들 잘 없으시잖아요. 네. 그만큼 좀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붓꽃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이자 세계 자연보전연맹 IUCN이 기준해서 위기종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아, 이게 희귀식물이랑 위기종이라고요. 네. 우리는 그래도 주변에 많이 있지 않나요? 이게 왜 위기종이 됐을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흔할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얘가 계속 자성에서 번식할 수 있는 좀 환경이 부족하다 아. 싶을 때 위기종이 되는 거죠. 하기는 붓꽃이 어딜 가나 막 보이진 않아요, 지금.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네. 강화해서 계속 보급해야지 우리나라 생물종으로서 조금 더 수입종이나 외래종이 들어오는 것보다 또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자생종들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저는 선생님께서 붓꽃의 꽃 봉오리가 먹으면 이 붓의 끝, 이 붓털 있는 이 모양하고 비슷해서 붓꽃이다 하셔가지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지금까지 설마 이 붓이 그 붓이겠어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붓이었군요. 네네네. 아하. 이게 정말 붓꽃이 그렇게 희귀식물이고 위기종인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립수목원에 여기저기서 있다고 하니까는 참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아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목원과 식물원은 그러면 저 말씀 들으면서 산림청과 수목원이 진짜 많은 일을 하는구나. 이달의 식물까지 매번 이렇게 선정해서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기관에 가서 저희가 혹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러니까 수목원이나 식물원을 가시면 우리가 꽃 구경을 가는 거긴 하지만 사실 식물 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쁘다고 만지지 마시고 그걸 좀 잘 조심해서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목원들이 좀 반려견 동반이 금지된 곳도 많고 그러니 아하. 미리 좀 확인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이렇게 꽃과 가까운 곳으로 다니다 보면 벌이나 뱀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꼭 안전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따라서 다니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 이제 너무 더웠다. 지금 막 더위에 지친 분들 국립수목원 광릉숲에 가셔서 한번 시원함을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네. 저 그러니까 아무 꽃이 많다고 아무거나 만지거나 아무데나 다니지 말라는 거죠. 네. 정해진 길로 다녀야 된다. 네. 눈에 흔하더라도 희귀식물일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오늘 대전 세종연구원 조경학 박사 서자유 박사님과 함께 숲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무가 도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추천해 주시는 나오실 때마다 추천해 주시는 우리나라 수목원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곳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아, 네. 저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남은 여름 잘 이겨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자.